네, 반갑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의 어슴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도 이제 방송 준비를 조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불장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월 달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버텨왔던 2월의 알트장, 모두가 기대를 안 했던 그 알트장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역대급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애초에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접근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인내하신 분들, 여기서 아래를 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셔서 아래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가혹할 거예요. 분들에겐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건 없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알트장을 믿고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예상, 인사이트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상의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거예요. 그 말은 요번에 저는 3월 말 4월까지 해서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 여러분들 요번에는 많이 파셔라. 많은 물량을 파시고 조정 폭도 깊고 그다음에 횡보 기간도 길을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2024년의 고점이 요번이 거의 될 수도 있다. 2024년 11월쯤 돼서야 지금 요번에 4월 달에 나오는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틀릴 거예요, 제 예상이. 그렇지만 내 방송인 만큼 제 소신대로 이야기 드려야 되고, 전 여기서도 제 꿋꿋한 소신, 저는 위로 간다, 그런 이제 소신을 얘기 드렸던 만큼 지금도 또 소신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다수가 2024년을 많이 기대하지만 11월, 12월 돼서야 요번에 4월의 고점을 복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요번에 산이 높으면. 근데 지금 이미 산이 높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기대했었잖아요. 이때 애매한 요 패턴이 나왔었고, 요번에 반감기 전에 메가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틀렸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반감기 전에는 안 나왔지만 반감기 전에 ETF 승인 때 해주고 이렇게 폭락을 해줬다가 지금 변칙으로 나오잖아요. 반감기 전에 ETF 고고 바로 폭락해주고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고대하고 예상하고 기대했던, 우리가 한 30-40%의 확률로 기대했던 그 메가폰 패턴이 지금 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고, 도반분들은 우리가 메가폰 패턴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가능성이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기분 좋게 하시되, 내 마음이 춤을 출 때는 늘 투자 위기이기 때문에 요번 3월 말 4월 초가 투자 위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한번 하고 중간에 가다가 한번 하고 이걸 합니다. 그 토탈 알트 마켓 캡에서 이따 차트 한번 보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쓱쓱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잘 챙겨 가시고,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여러분들 마음이 춤을 출 땐 투자 위기잖아요. 조만간 투자 위기 옵니다. 지금도 이제 슬슬 분할 익절해야 되는 때가 앞으로 일주일 뒤부터 온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셔라. 지금은 당장은 분할 익절의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가다가 조금씩 빠질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지만 비트코인 요번에 전고까지도 갈 수 있고, 일단은 57K까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빠르게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지수는 다시 이제 그 탐욕 단계, 아마 극도의 탐욕에 갔었는데 지금 탐욕 단계네요. 지금 탐욕 단계로 내려왔다. 원래 극도의 탐욕이었었는데 이게 고장난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극도의 탐욕일 텐데 아무튼 탐욕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한민국에 지난 5년 보면 소폭 올라오고 있고, 요거 저는 요번에 거의 7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4월 달쯤에 해서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트 시즌 인덱스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 달려주니까 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거 이렇게 수렴해주고 있죠. 이거 폭발해갖고 대형 알트들 이더리움과 XRP 이런 거 가주면서 80 넘어가는 그림 3월 말 4월 초쯤에 나오는 거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모아주다가 여기 가는 이런 흐름으로 한순간에 쭉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지금 6월 18일부터 해가지고 대략 거의 한 달, 한 달 반 정도 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부터 해가지고 알트장 시작이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능성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블랙럭의 ETF 운용 비트코인이 10만 개 넘었다.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ETF 빨로 물량이 워낙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큰 요인이고, 근데 저는 결국엔 투자하는 심리라고 봐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ETF가 빨아들이니까 올라가지. 근데 이제 더 저는 나무가 아닌 좀 숲을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ETF를 요번에 SEC가 1월달에 승인한 것도 그들이고, 1월달에 만약에 ETF 승인하면서 가격을 더 올리려고 했으면 올렸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고, 왜냐면 트위터에서 뭐 승인 났다 안 났다 해킹됐다고 조작하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올리는 것도 결국에 ETF 빨로 이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ETF로 홍보를 해가지고 ETF가 물량이 흡수되면서 가격을 누르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들이 금융으로 치면은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ETF 물량이 많이 빨아들여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사실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통제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ETF 승인 후에 한번에 팔아라 한번 해주고 32K 기다릴 때 지금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요는 모든 거는 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합리적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으로 ETF 이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그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들 마음대로 사실 한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방향으로 ETF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고까지도 가. 그래서 더 올라갈 거야. ETF는 계속 물량이 폭발하니까 관광기 이후에는 더 주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는 내러티브가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때가 되면 그땐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러티브를 쌓고 지금 ETF 때문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 당연히 ETF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라는 게 모두가 인정하는 때가 머지않아 4월쯤 올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는 다 쉽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정말 그 리플사 같은 경우는 우리 똥풀이죠. 똥풀은 정말 대단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또 커스터디를 또 인수를 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 기사도 별 다뤄지지도 않죠. 잘 묻히고 있다. 별 관심도 없다. 사람들이 워낙에 이런 큰 뉴스가 나와도 뉴욕주 당국의 라이센스 갖고 있는 이제 스탠다드 커스터디 여기가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수하겠죠. 뭐 이거 발표를 했으니까 물론 뭐 철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인수를 할 텐데 이런 게 나와도 가격이 변동이 없다. 그래서 정말 지금 사람들한테는 소외가 되고 있는 코인이 리플 XRP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죠. 이제 파월 형이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 체계 필요하다 발언. 그래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들을 입법을 해갖고 넣을 거고요. 이들이 CBDC가 안 되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CBDC 역할을 하는 그런 먼저 역할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CBDC가 미국 내에서 워낙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갈 거라고 보고 지금 한국에 이제 어제 하랑도만 분들에게 제가 일본 엔화 차트로 비트코인을 올려드렸었잖아요. 엔화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이미 전고 돌파했습니다. 그게 이제 엔저 때문에 주요 사실 요인이긴 한데 지금 피아트머니 이제 종이화폐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미 터키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 막 더 올라가고 화폐가 붕괴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경제 대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좀 사실 의아한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일본보다는 엔저 부분이 원화 방어를 하고 있어서 좀 낫긴 한데 결국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론 한국이 그 정도 일어나면 일본처럼 해외에 자산이 있는 한국은 그 정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상태가 되면 한국은 진짜 위험한 거고 일본 정도가 되니까 버티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어떤 게 일어나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좀 그 세상에 살고 계시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라고 필요성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 안에 넣고 지금 CBDC 세상 가는 그
과도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교환하는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교환하는 중간에 중앙화폐 같은 경우도 생기고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CBDC가 안 나오면 망하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ETF 볼륨에 대한 걸로 IBT 이제 블랙락이 7억 달러, GBTC 6억 달러, 이제 거래량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상 팩트긴 해요.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GBTC랑 지금 블랙락 여기 같은 경우는 장 외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확실치는 않지만 장 내에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직접적인 요인은 맞는데 결국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ETF 수요가 계속 많으니까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히 올라갈 거냐,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ETF 유입이 되다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ETF가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현물 물량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럼 ETF 유입이 안 늘어나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금 ETF가 빠지고 여기를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는 심리잖아요. 금에서 지금 일로 ETF가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 그 대중들도 이제 막 달려든다. 모두가 다 ETF 때문에 이제 진짜 가격이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았다. 뉴스에서 막 나오고 다 올라가요. 그때쯤 되면 ETF의 이 아무린 팩트도 힘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대략 한 4월쯤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지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앱 다운로드예요. 그래서 이게 불장 때 보통 불장 때 여기 상위에 업비트 앱이 올라와요. 뭐 비싼 앱이랑. 지금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없어요. 50위 안에 없다. 50위 안에 지금 업비트 앱이 없다. 그래서 아직 대중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이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이제 그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방향성 같은 경우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엄청 늘어나고 지금 선물에서 현물에서 선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전환이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격 빠질 때마다 푹 꺼지는 걸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면 두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보지 못하는 거야. 진짜 이제 간다 하면서 포머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포머는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ETF 승인 전에, 여기죠. ETF 승인 전까지 야 ETF 승인 나면 된다라는 포머로 이만큼이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프리미엄이 선물 시장의 과열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푹 꺼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위험 구간은 아니고, 펀딩 레이트도 보면 선물 시장에서 롱에 대한 베팅인데 이만큼 과열이 돼야 터지는데 지금 빨간 선 아래 있죠. 과열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좀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52K 정도 요번에 도달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7K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알트장 한번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구간 이제 57K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라요. 그 다음 여기 도달을 만약에 했는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나스닥, 제가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65,000 여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전고 도달을 해버려요. 나스닥이나 S&P 500처럼 도달을 하면, 그러면 한 4월쯤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저는 고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장세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도 참 말하면서 어려운데 저는 말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은 변하는데 시장은 유기체인데 사람들이 시소라서 여기에 많이 몰리면 반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시장은 모두 다수를 물매기는 쪽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이 계속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제가 비트코인 1월 달에 49K, 45K 정도 갈 거라고 했죠. 전체적인 그림대로는 가잖아요. 그죠?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오른 알트장은 2월 달에 올 것 같다. 그 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죠. 왜냐면 1월 달에 안 오른 알트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리플 XRP가 오를 걸 기대했는데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르고 끝나면 뭔가 여러 가지 지표상 이상해서 저는 2월 달에 알트장을 예상을 했고 지금 알트장이 오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당연히 유기체니까 바뀐다. 그래서 여기 도달했다가도 여기에 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안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여기도 있는데 너무 과열이 돼요. 그럼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전국. 그렇죠? 지금에서 만약에 제가 52K 간다고 예상을 했지만 오늘 됐는데 여러 지표를 봤는데 너무 과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서 이 패턴으로 알트장 나올 수 있는 거죠.
비트에 더 이상 돈이 머물지 않고 알트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변하고 제가 시장을 보는 뷰도 계속 달라지면서 큰 뷰에서는 비슷하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이번에 불장이 끝나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관점을 유지하지만 시장은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구독자분들이 다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일부 정말 좀 매너도 좀 없고 그 다음에 이해도도 좀 없는 분들이 계속 같은 댓글을 달아서 참 진실의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공익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푸념 여기까지만 하고, 푸념 계속하는 건 매력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여기 정도, 제가 심하면 여기, 아무튼 여기로 갈 거라고 했고, 메인 이더리움과 리플 XRP 같은 게 가줄 때 비로소 이제 가줄 거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게 많이 오르진 않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이. 그래서 솔라나 같은 애들이 알트는 이미 많이 올라주고 토탈 마켓 캡 2에서 이미 시총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주는데 솔라나, 스택스, 아발란체 이런 준 메이저들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써줬어요. 여기까지 올려주는데 이제 언덕을 가는데 이만큼의 연료를 써준 게 솔라나, 스택스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4월 초까지 해서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줘요. 가주는데 그러면은 이미 에너지 쓴 애들이 가주냐? 저는 여기서부터는 에너지 안 써준 애들이 이제 갈 거라고 봐요. 이게 한 330빌리언 정도의 시총을 가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면 한 360, 그러니까 반반을 하는데 반은 이미 해준 애들이 힘써줬고 반은 이제 다른 애들이 힘써준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지금 토탈 마켓 캡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청산시키겠죠? 가다가 또 청산시키고 이런 패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더블탑 만들고 하면서 계속 개미들 꼬이게 만들고 폭락하고, 폭락해서 전 다음에 한 이 지점까지 빠질 거라고 봐요. 이 지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지면 알트 시총이 50% 빠지잖아요. 그러면 개별 알트는 70% 이상 빠진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요쯤에 해서 대부분의 익절을 하셔라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믿지 마시고 제 이야기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고 투자를 하셔라 그 이야기 또 드리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거다 얘기를 좀 드리고, 사랑 도반 분들은 제가 내일쯤 사랑 도반 프리미엄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좀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적당히 얘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일 방송에서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제가 매일 방송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우리 리플 XRP 사랑 도반 외에 이제 요즘 새벽에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리플 XRP로 또 의리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을 지금. 그래서 제가 리플 XRP의 가장 오래된 리플 XRP 유튜버기도 하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유튜버, 리플 XRP 욕을 많이 먹는 유튜버기도 할 거야. 그래서 그래도 욕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어차피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도 욕해야 많이 리플이 올라갔는데 왜 더 많이 못 벌게 했냐고 욕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제 방송 오래 봐주시는 묵묵히 별로 말씀 없으신 그 좋은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 그분들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하랑 도반 분들에게는 전에 한번 제가 비교 차트를 이평선 관점으로 몇 번 올려드렸죠. 2017년 3월과 비교도 했지만 2020년 10월, 11월 그 다음에 2021년 1월, 2월 여기랑 두 군데를 제가 비교를 했어요. 하랑 도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차트랑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구간이랑 비슷한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10월이나 12월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냐? 3월 초까지 만약에 이제 알트장이 2월 말까지 올라요. 2월 말까지 이제 올라요. 3월 초는 아니고 2월 한 하순 정도까지 알트장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또 큰 조정이 오겠죠. 그리고 또 올라갈 텐데 그런 조정이 올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꺼져요. 이런 조정들 여기서 가다 푹 꺼지는 거, 이런 조정 구간들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2월 이제 하순쯤에 그게 오면 리플 XRP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조금 올라왔죠 오늘.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이 상승이 안 나와요. 이제 장대빙 한 번에 100%짜리가 이번에 안 나오면 얘긴 뭐냐면 여기까지 오다가 그 2월 하순 이제 2월 하순쯤에 조정 받을 때 알트장 급락을 할 때 그때 얘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그 리또석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 여기서 다 팔아야지. 그다음에 여기서 사야지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여기서 했는데 제 이야기 다 틀린다고 했죠. 그렇게 안 되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난 6년의 기다림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렇게 됐을 때 박탈감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6년 동안을 해도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구독자 이제 오랜 분들한테 혹시나 탐욕에 빠지지 마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고 대략 이쯤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플 XRP는 3월 중순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리플 XRP는 오르는 게 아니다. 뭐다? 떡상하는 거다. 얘는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100%짜리가 나와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뭐 이런 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더럽고 치사한 코인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투자하기 어렵게 하고 사실 투자하기 좋은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리플 XRP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코인이기도 하고 제가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코인을 굳이 투자를 할까? 과거로 돌아가면 그냥 이더리움이 그냥 비트코인이 마음 편하죠. 이더리움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원점 돌아오고 다시 가다가 다시 또 누르고 좀 가다가 다시 또 원점 쭉 가다가 또 거의 원점 가다가 또 이걸 또 상승했다가 그보다 더 빠지고 이 정신이 진짜 정신병을 오게 만드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랄한 코인이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인 것 같아요. 진짜 악마의 코인이고 똥풀이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워낙에 금융 엘리트의 핵심 코인인 거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지만 진짜 투자자 관점에서는 많이 맞아야 되는 코인이 아닌가. 옆에 있다면 한 대 이제 꼴밤을 한 대가 아니라 한 10대 때리고 플러스로 한 5대 더 그다음에 뒤로 돌면서 배 한 대 쳐주는 이런 느낌의 코인이다. 그래서 진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면 되는 코인이지만 얘는 진짜 많이 맞아야 되는 코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이미 태형을 100대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맞은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요번에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3월 중순쯤 해갖고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만약에 요번에 1월 진짜 급등하는 빔이 나와요. 요번에 한 며칠 안에 급등하는 빔이 나와준다. 혹시나 안 오르겠죠. 리플 XR 밀도 속이잖아요. 한두 번 속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다 라고 하면 제가 3월에 오른다는 이거는 그 이후에 조정 받았다가 더 가는 타이밍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4월 초쯤이 그 요번에 알트장의 끝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3월 중순에 오른다라고 하면 리플 XRP 오르는 상승폭이 생각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음모론으로 모든 코인이 다 빠지는데 리플 XRP는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다. 그냥 도반 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정가 매도 해둔 대로 지정가 매도 그냥 이루어지도록 둘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장이 과열이 됐어요. 제가 예상하는 이 지점에 도달을 했고 모든 지표들이 다 과열이에요. 그러면 리플 XRP가 얼마에 있던 1.9달러에 있건 뭐 3달러에 있건 아니면 심지어 진짜 1.2달러에 있건 뭐 이 근처 어디에 있던 이번 장이 진짜 과열의 피크라고 하면 저는 과감 없이 많은 물량을 익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싼 가격에 그냥 다시 죽을 거예요. 그게 제가 2021년도에 아쉬웠던 점이나 배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정 없이 이익을 취해야 된다. 그냥 얘는 이럴 거야 조금 더 이렇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그냥 벗어나서 시장이 무조건 과열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감정 없이 이익을 취한다. 그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오늘 리플 XRP 시나리오는 제가 그냥 실제로 매매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라. 근데 이제 이거조차 얘기 드렸는데 어려운 분들은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제가 모두를 다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요 지표 보면 선물 시장의 맵인데 지금 이렇게 있는데 펀딩 레이트가 그렇게 과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숏 청산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폼을 올 때까지. 중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짧은 봉으로 왔다 갔다 청산을 시키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그렇게 과열이 안 됐다. 펀딩 레이트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막 진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과열이 안 돼 있죠.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서 사람들이 업비트 앱 다운받아야 되는데 다운 안 받잖아요. 이것도 과열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과열이 안 됐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지 지금 모른다. 일단은 저는 제가 첫 번째 목표는 52K 왔고 57K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 도달하면 그때쯤 돼서 정고로 갈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거고, 저는 맥스가 정고라고 봐요. 맥스가 정고고, 정고 도달한 사람들이 드디어 비트코인 이제 한 13억, 아니 1억 3천 간다, 이렇게 10만 불 간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저는 위험한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흐름대로 지금 MVRV 2를 넘어서 가고 있고 이번에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런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잘 캐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모두들 2월 달에 힘든 구간 이때 잘 버텨오시고 32K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그 조롱이죠. 왜 여기서 안 팔았냐, 난 여기서 다 팔았는데 32K 무조건 간다니까 메롱메롱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 서름을 견디고 지금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다 던진 분들은 뽐을 느끼고 있겠죠. 어떡하지? 근데 견뎌내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견하다는 칭찬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게 될 거고, 결국에 이번 4월달 우리가 기대하는 그 흐름대로 잘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많은 부분 익절 잘 하시고, 올해 10월 11월쯤 저는 그때라고 보는데, 그때 본까지 해서 또 줍줍줍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